네, 마이크가 잘 작동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 보시고 이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단일 책임 원칙부터 가봅니다. 자,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의 책임만 갖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은 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나 혹은 어떤 존재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든 목적이든 그에 따르는, 그래서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응용하면은 무슨 말이라고 좀 해볼 수 있냐면, 클래스 하나에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넣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기능을 넣잖아요. 그러면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얼만큼 넣어야 많이 넣는 거고 얼만큼 넣으면 조금 넣는 겁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네가 정해야 됩니다. 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가 정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글이 써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설계 원칙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IT 기술서를 보는 건지, 이게 지금 기술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비트겐슈타인의 무슨 뭘 읽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철학을 하자는 건가, 하여튼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 설계 원칙 얘기 나오면은 미리 좀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 의견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좀 해석이 정말 분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답인 것처럼 신봉하고 가시는 건 전 조금 반대. 뭐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뭐 큰 틀에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진다. 이거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좀 번역을 하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 뭐 개발팀이 있고 뭐 기술 영업을 하시는 영업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 뭔가 잘 못해갖고 제품이 안 팔려서 기업이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치면 그걸 개발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비유적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라는 어떤 기능 혹은 목적, 어떤 행위,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귀속됐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개발팀 말 그대로 개발자라면 되는 거죠. 판매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에다가 그러면 이제 왜 안 팔렸는지 원인 분석했더니 프로그램의 기능이 잘못됐더라. 그러면 영업이 아니라 그 기획을 담당했던 이쪽 파트에서 문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뭔가 이제 객체화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이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 그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이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딸려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OOP가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이제 딸려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유지보수성이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유지보수. 예. 근데 이 유지보수라는 게 방금 제가 무슨 기업에서 뭐가 어떻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유지보수는 늘 일어나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되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발팀에서 개발 다 했는데 영업팀에서 뭐 어쨌고 기획팀에서 어쨌고 뭘 확인해 보니 트렌드가 바뀌었대,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이고, 그걸 왜 처음부터 안 하고 이제 와서. 아니면 영업팀에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사에서 갑자기 이런 걸 요구했다. 설계에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변화에 대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마다 개발팀은 영업이나 기획에다 대고 어마어마한 욕을, 그럴 거면 네가 개발해라 그러면서 둘이 겁나 싸우죠. 네, 맨날 싸워요. 기획팀하고 싸우고, 개발팀은 싸움을 잘해요. 영업팀하고도 싸우고, 기획팀하고도 싸우고, 디자이너하고도 싸우고, 맨날 싸워. 예. 네, 아무튼, 이제 욕하실 거면 하시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이 숙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개발자들은 모든 걸 기술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고 이 성능 있죠. 뭐 이런 거의 관점에서 둘이 막 고민을 해요. 이 둘을 놓고. 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기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성에서.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채널라인이라고 저기 MS의 어떤 그 온라인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참 전에 비아네 스트라우스트롭 선생님께서 그 나오셔가지고 발표하셨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자료에서도 이걸 손을 드셨어요. 자, 아무튼요. 이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솔리드 원칙, 객체지향 5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 성능 얘기 5원칙에서 하는 거 없어요. 다 이 얘기하고 있지. 근데 그 원칙 중에 하나로 단일 책임. 그러니까 객체를 잘 쪼개라. 기능으로 쪼개든 목적으로 쪼개든 다 좋은데 그 근본 목표는 여기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해라. 왜 그러냐? 이유 간단하다. 소프트웨어는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넥스트리 자료 글이 있는데 요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떤 변화에 의한 클래스 변경.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발자에겐 숙명이에요. 늘상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책임을 이 원리를 적용 안 해가지고 모놀리틱하게, 즉 클래스 하나한테 덩치를 너무 키워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변경의 어떤 그 만약에 이제 변경해서 다른 책임의 변경으로의 연쇄작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연쇄작용. 그래서 설계 중에 최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의존성이 순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객체 단위로 부여되는데 그 객체의 책임이 순환해 버리거나 의존이 순환하게 되면 영원한 야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에 고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 A를 수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B를 수정해. B를 수정했더니 C도 고쳐야 되는데 C를 수정하니까 다시 A를 수정하래.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B를 고쳐야 되고, 또 고치니까 C도 고쳐야 되고, 다시 A 고쳐야 돼. 이 얘기 언제 끝나? 집에 안 끝나. 집에 가볼까? 못 가. 퇴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의 원리에서 뭐 다른 원리를 적용하는,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죠. 다른 원리를 적용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솔리드 원칙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이유도 다른 원칙의 말 그대로 기초 철학이 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